그 2달 상간의 기간 동안 어떤 때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아, 원인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던질 때에 그때 당시에 우리 상수도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답은 이건 통상 있는 일이고 이거는 곧 일주일 아니면 다 끝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붉은 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민원은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원인 파악이 안 될 때가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잽싸게 재빠르게 생각했던 게 원인 파악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원인을 좀 잘 밝힐 수 있는 체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제안을 우리 행정부 시장과 기조실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해보니 환경부 쪽에서 원인 조사를 하는 그 반을 꾸린다. 이런 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빨리 꾸려서 와라. 그렇게 좀 우리 인천시도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하니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그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분석반을 빨리 받아서 조사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던 것이고 그러면서 또 저 나름대로는 또 수자원공사나 이런 쪽에 부탁을 해서 부장급들을 몇 분을 제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나중에는 그 조사단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됐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알게 되기까지가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빨리 시장은 나와서 사과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원인을 가서 명확히 설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가서 설명을 하는 거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는 또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신중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 안 했다라는 꾸지람도 있으셨지만 저는 그 원인을 확실히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과드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 그런 거는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해요. 예. 사과하고 싶다는 방침이기도 하고 뭐 진행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도시 기능을 지탱하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진이나 이런 문제, 지진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우리 인천은 비교적 안전지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 우선은 공공건물 그중에서도 또한 지진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상황실이나 소방관서 이런 데가 혹시 내진이 안 된 게 있느냐라든지 이런 기본을 튼튼히 하자.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도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서 노후된 데부터 빨리 손을 보자. 아우성 치고 소리치지 않는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관망 같은 거 잘 한번 챙겨보자. 그리고 수돗물을 이번 기회에 하여튼 정말 세계 제일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혁신하자. 그래서 혁신기구에서도 아예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모시고 했던 거고 연말까지 체계적으로 안을 다 만드는 거고 이제 실행을 앞두고 있어요. 또한 제가 사실은 수돗물 그 사태 이전에 꼭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예요. 벌써 제주도에는 쓰레기가 지금 포화 상태다 막 이런 뉴스도 나오지만 또 결국은 직전에 동남아시아로 우리 쓰레기를 밀어냈다가
예, 예. 다시 되돌려 받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우리가 수도권 매립지,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닫아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데 그게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닫는다라는 얘기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에 미치더라고요. 그러면 이 문제도 정말 탄탄하게 우리 시부터 준비를 해서 서울, 경기에게도 이야기하고 환경부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미치게 된 거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환경부에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지의 종료는 물론 해야 하는 일이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앞단의 일들, 분리배출, 재활용, 감량, 그 다음에 소각을 할 때 어떤 걸 할 거냐. 그리고 소각장은 이 지금으로서 충분한 거냐. 그러면 이건 또 어느 지역에 두어야 하는 거냐. 라는 이런 체계적 그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묻는 데는 그 매립지에는 어떤 것들을 갖추고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기본적 큰 그림조차 없이 무슨 300만의 쓰레기 정책을 펼 것이냐 또는 나아가서 2200만의 수도권 전체 주민들의 쓰레기 정책을 펼 것이냐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더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 방향을 잡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여기 인천 서구의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단체가 지방정부가 서울과 경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은 지금 900만이 살잖아요. 예. 소각장 몇 개인지 아십니까? 5개예요. 그러면 원초적으로 쓰레기를 직매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각을 탈 수가 없어요. 그 용량 가지고 그 많은 인구의 쓰레기를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같은 지방정부끼리 인천이 어떻게 서울에게 이제는 쓰레기 직접 묻지 않는 방안을 만드시오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서울이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이제 쓰레기 중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일본과 가장 차이가 나는 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일본은 음식물 쓰레기가 소각 능력이 충분해서인지 무슨 다른 또 연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환경부의 방침은 뭐냐면 사료를 만들거나 비료로 만들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만들었어요. 우리 인천도. 팔리지가 않아요. 쌓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정책을 바꿔주지 않으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러면 지금 또 보면 가스화하자는 게 또 환경부의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소각장 설치 이런 정책의 전환, 또한 매립지를 어디에 대체 매립지를 지금 찾기로 돼 있거든요. 사자 합의에 의해서 대체 매립지를 찾을 때에 어느 지역인들 지금 그 매립지로 자기들이 자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할 때의 사례로 봤을 때에 이거는 굉장히 큰 인센티브 또 그 매립지에 대한 친환경 매립에 대한 구체적 그 그림의 제시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자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환경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니 그 새로 조성되는 매립지는 요러요러한 기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정부의 정책에 동의한다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소 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대체 매립지가 저는 구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셋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환경부가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리 배출을 할 때에 또 품목별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데 대한 그 전체적 정책의 그 수립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라는 그 우리 쓰레기 정책의 주무 부서인 중앙정부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저 이렇게 셋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조명래 장관께서도 뭐 얼마 전에도 그 밝히셨어요. 뭐냐면 자원 순환의 전환을 찾는 원년으로 삼겠다 올해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예. 그래서 그런 대책이 마련돼야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에게 쓰레기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수도권의 문제가 풀리면 나머지 지역은 저는 풀린다고 보거든요. 네.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방향 이런 좀 힌트를 얻었던 것들이 좀 있어요. 예,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현재 이제 제가 작은 거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KTX를 타잖아요. 역에 놓여 있는 휴지통의 입구가 몇 개인지 아시죠? 하나입니다. 예. 거기에 다 버려요. 커피 마시다 버리고 종이도 버리고 막 다 버려요. 신칸센 제가 일본을 갔어요. 신칸센을 탈 때 신칸센에 놓여 있는 휴지통의 입구는 4개입니다. 거기서부터 분리 배출을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공공의 장소에서도. 그것이 가장 참 이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 두 번째, 저는 우리 인구 규모가 비슷한 두 도시를 가서 중점적으로 봤어요. 인천이랑 비슷한 우리 인천시와 비슷한 380만을 가지고 있는 요코하마, 34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오사카 두 군데를 가봤어요. 갔더니 요코하마는 하수 슬러지를 태우는 소각시설을 포함해서 대용량의 소각장을 6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40만의 인구를 가진 오사카는 물론 용량면은 요코하마보다 좀 작지만 하수 슬러지를 태우는 소각로 포함해서 총 8기의 소각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인구가 비슷한데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 그런 데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의 일본은 소각 정책으로 간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에도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각장이 확충이 잘 돼 있다 보니 거기에서는 어떤 정책이냐면 땅에다 묻질 않더라고요. 요코하마, 오사카가 40년 전서부터 어떻게 돼 있냐면 항만 부지가 조성돼 있는 바로 그 옆에 어차피 항만을 또 만들어야 된다라고 예견이 되는 곳에 물을 딱 가두고 절대로 뭐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게 그 공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직접 요코하마에 가서는 거기까지 가봤어요. 가보고 실제로 버리는 것도 봤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40년 전서부터 그거를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거기에 버릴 수 있는 게 뭐냐? 건설 폐기물 중에서 아주 잘게 가늘게 분쇄한 거. 그 다음에 소각재 중에서 금속, 중금속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은 소각재는 거기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25년간 사용한 것이 끝난 것도 가봤는데 거기에 흙으로 지금 막 그 치환을 해가지고 항만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초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매립해서 간척하는 게 아니라 네. 아예 차분하게 해놓고 세워서 수십 년 계획을 해서 토양 오염이 없는 쓰레기 그렇습니다. 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그 채워지니까 그 옆에 50년간 쓸 수 있는 걸 또 만들어서 그 거기에다 갖다가 소각재와 잘게 가늘게 분쇄한 건설 폐기물을 버리고 있는 현장을 봤어요.
저도 가기 전에 전혀 몰랐던 사실이에요. 쓰레기를 최소함과 동시에 그 쓰레기를 또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예. 이제 시장님 말씀대로 플래닝이 수십 년 된 플래닝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되는 30년 후에 이거는 네, 어떻게 활용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그때 오사카에서 들은 얘기로는 40년 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서 오사카 권역에서는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제가 어디다가 뭐 소각장 짓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또 그리고 사실 일본 다녀온 직후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이 요코하마와 오사카 같은 그런 해상 처분장에 대한 걸 송도에다 둔다라고 뭐 이렇게 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금시초문이었고 지금도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걸 뭐 미리 정하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없지만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그림을 그리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여기 2,200만이 모여 사는 우리 수도권에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 언제까지 땅에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겠어요? 또 1인 가구가 늘잖아요. 그럼 쓰레기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줄이는 분리배출서부터 그죠? 재활용서부터 이런 노력도 대대적으로 하고 또 이 분리배출에서 자원으로 재활용할 때의 과정이 저는 일본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정교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활용이 많이 되는 품목은 별도로 수집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병, 철깡통, 그 다음에 페트병. 요거는 별도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요건 그대로 가져가요. 압축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냐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개의 품목이 한 차에 실려가면서 그것도 많이 실어가려고 압축을 해요. 압축하는 과정에서 또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섞여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단계별로 상당히 정교한 분석과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해야 된다.